터닝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거는 뺄 거예요. 신앙의 왕기도는 뺄 거예요. 신앙의 왕기도는 이제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30분 정도, 11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영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와 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나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학생들이 조금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왜 안 변해요? 사람 변하지요. 이 사람이 정말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어떤 때 변합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어. 옛날에 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때 달라집니까? 놀랍게도요, 평상시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67세인데, 내가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학생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하게 되는 경우를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즐겨 생각하는 이 변화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내 생각나는 이야기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미스터 스크루지라는 얘기. 난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나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캐롤의 얘기 압니까? 내용 대충 알죠?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영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린고비이고 아주 뭐 악독한 사람인지 주위 사람들이 인사를 받지도 않고 무슨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남아서 일도 하고 말이죠. 주위에 아이들도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친척들도 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걸 사원도 아주 그냥 매몰차게 대합니다. 근데 스크루지가 하룻밤새 변화되죠.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런 소설입니다. 스크루지가 자기 친구, 7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크루지의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 얘기 못하는데 이 마지막 미래의 모습이 뭐죠?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가 무덤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어. 올 리가 있나? 그 악독한 스크루지의 장례식에 누가 오겠어? 그래서 스크루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깨어났죠.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사원한테 그만두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만두는데 다시 월급을 2배로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자, 스크루지가 왜 바뀌었을까요? 자기 미래의 모습 보고 바뀌었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심리학적 용어로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에 대한 타자화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타자화, 다른 사람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좀 쉬운 말하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난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수업 잘 안 듣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영치가 지금 맛있게 사탕을 먹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지금 몰래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 너희들 다 찍고 있어. 그걸 만약에 네 부모님이 보신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응? 에이, 그럴 리가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졸겠습니까? 딴짓하겠습니까? 안 하지. 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나의 모습을 하루 종일 찍었다. 몰래 누가 찍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찍었어. 그래서 화장실 가고 뭐하고 뭐 화장하고 뭐하고 공부하고 다 찍었어. 그걸 내가 나중에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저랬어? 아, 내가 쟤한테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저기 화를 냈어? 어? 내 표정이, 얼굴 표정이 왜 저래? 등등 놀랄 겁니다. 오늘 내에게 요점은요, 첫 번째 요점은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봐야 돼. 선생님이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책이 철학책이에요. 왜냐면 철학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탁탁탁 돼. 머리가 깨끗해져. 정말이야. 선생님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철학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쫙 철학자마다 한 권씩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그 책을 한 권씩 갖고 공부를 했어요. 몇 명이 모여서 매주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무지의 자각이라고 해요. 그 무지하다는 게 뭐냐? 이때 무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걸 지혜로운 생각이지 생각 없이 산다는 거지. 난 여러분들이 요즘의 모습을 보면 약간 마음이 아파요. 왜냐? 일단 이 시간에 쇼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쇼츠를 보는 것 때문에 아니 애들이 너무 비슷해져. 가만히 사는 거 보면은 때가 없어. 주관이 없어. 가만히 여러분들 모습을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난 그것도 묻습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냐?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 물어봅니다. 어떤 애들은 깨워서 일어나. 겨우겨우 일어나. 아우 도저히 전쟁을 벌인 애가 있어요. 그 일어나가지고 뭐 씻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뭘 먹고 학교를 덧대는 갑니다. 학교 나서 내가 아침에 보면은 힘이 차게 촥 갑니다. 별로 없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건 졸리고 수업을 해. 내가 공부에 대한 얘기는 내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내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간단해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왜? 생각만 맡기면 잘할 수 있어. 생각만. 근데 애들 봐. 얘네들 그럼 학교 갔다 와. 그 다음에 어딜 가? 학원 가. 선생님은 학원 진짜 반대하는 사람. 학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난 사람들이 학원. 공부 못한 애들이 학원 가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 못하니까 학원 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해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학원 가요. 공부 안 하기 때문에 학원 가요. 공부 제대로만 했으면요,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왜냐? 공부? 어릴 때부터 공부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 의지, 습관만 가지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에서 학원 갔다 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상당 대부분들이 휴대폰 봅니다. 게임합니다. 쇼츠 보고 그 다음에 노래 좋아하는 요즘 아이돌들 유명하잖아요. 보고 뭐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보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학원 가서 공부 되겠어요? 학원은 폰만 잡는 거지. 그런 애들 성적 별로 안 오릅니다. 다만 내 생각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 그런 생각으로 가니까 보람이 타오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좀 찝찝해. 내 삶이 찝찝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가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그걸 느끼려면은 아까 소크라테스 말한 처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깨달아야 되거든. 첫째가 깨달아야 돼. 나 자신에 대해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질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평범한 요즘 아이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학교 다 가고. 나중에 시간 성적되면 성적대로는 대학 어디 가든 못 가도. 그 얘기까지 못하는데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전환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는 진로 문제가 첫 번째 전환 포인트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뭐냐? 결혼이야. 나는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터닝 포인트는 결혼이라고 생각해. 결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야, 이거는 평생 가거든. 결혼 잘못해봐. 요즘에 이혼 밥 먹듯이 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데는 한 달도 안 돼 이혼한 사람도 있어. 연예인들 봐. 어떤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 뭔 얘기? 이거는 뭔 얘기 이렇게 중요하게 하세요? 내 얘기보다 중요한 얘기나 보네. 그러면 하세요. 중요한 얘기면. 결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다 신앙적인 삶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시간을 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나는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게 나는 독서라고 생각해. 책을 읽어야 돼. 내가 저기 이상하게 묘하게 이걸 준비하는데 어저께 SBS 8시마다 아침 토요일 8시에 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잘 됩니까? 모를 거야 아마. 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시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저께 하필이면 뭐가 나왔냐면 독서의 위대함에 대해서 나왔어요. 독서의 위대함 나오는데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그 초등학생들 어제 사설교사 문제 나오고 책 읽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일을 검사하면 간단해. 책을 읽을 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책을 읽으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전두엽. 근데 아까 내가 말한 쇼츠 프레임이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절대로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전두엽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전두엽이 그게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감성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아주 복잡한 인지 과정을 종합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능이에요. 전두엽.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 아십니까? 이 또 어제 중앙 썬데이 내가 보는 매주 중앙 썬데이 나왔어. 하필이면 그 칼럼으로 나왔어. 우리나라 2022년부터 2023년 1년 사이에 맨날 조사 나오는데 성인들의 책 읽는 비율, 한 권이나 책 읽는 사람이 몇 퍼센트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이 몇 퍼센트? 10명 중에 몇 명? 책 한 권이나 읽었어요.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읽은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 4명이에요, 4명. 43%. 1년 동안 책을 딱 한 권 이상에서 읽은 사람은 43%. 그 다음에 60%는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한 권도 안 읽어, 성인들. 잘 안 읽어, 성인들. 의외로 안 읽어요. 왜 독서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열심히 읽었던 책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책이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위인전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네가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너도 위인이 되라. 이거예요. 이게 위인전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 위인전? 관심 없죠? 여러분들 위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위인은 아마 아이돌 이런 데 위인일 거야 아마. 어? 그런 게 위인이지 뭐. 근데 독서를 하게 되면은 전력이 활성화. 생각하는 기능은 넓어져. 또 독서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독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어요. 요즘 세상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독서예요. 근데 애들 책을 안 읽어. 근데 놀라운 게도 뭐 여러분들 그런 실험 알겠지만 그 쇼트 프로그램이라든가 게임하고 그러면 어떤 전도 활성화 안 돼. 네? 완전히 미안하지만 자꾸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수동적인 인간이 돼도 바보 돼요. 생각을 못해.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 당연히 공부도 못해. 추리가 안 되는데. 논리적인 생각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보게 돼. 그리고 이게 순간적인 20초, 30초 짧은 것들 보면은 흥분이 되게 돼. 즐겁고.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맨날 자기가 보는 것들
그걸 알고리즘이 만들어주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내줘.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선생님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맨날 영화가 나와. 맨날 영화 또 영화 또. 내가 바둑 두거든요. 바둑. 내가 좋아하는 것도 뜬다니까 스포츠네 스포츠. 여러분들 누구 좋아할지 몰라도 어떤 노래 좋아하고 뭐 좋아하면 그것만 뜰 거예요. 뜨면 이게 마약이야 마약. 안 보면 뒤집거든 싹 좋아.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봐도 질리질 않아.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음악 듣게 되고 뭐 듣게 되고 참 게임도 마찬가지. 하게 되면 안 하면 못 견뎌. 그게 뭐예요? 중독이죠. 중독이 됩니다. 뭐든지 중독이 되면 위험해요. 좋은 중독을 가져야지. 응? 예를 들면 기도에 중독됐어요. 난 기도에 중독됐어요. 난 성경 보는데 중독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장로님? 장로님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었으니까 장로님 진짜 놀랍게 변화되는 분이에요. 예? 옛날에 장로님이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자, 책 읽고 생각을 해. 선생님의 취미가 뭐냐면 내 하루의 일과를 간단히 소개할게. 나는 보통 새벽 5시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경을 10장 읽습니다. 성경 10장 읽어서 1년이면 딱 2번을 읽어요. 하루 10장씩 읽으면 성경을 1년에 딱 2번 읽을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어떤 구약 같은 요즘 구약 이제 7월부터 이제 구약도 읽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신명기 읽고 있거든요. 어떤 레위 같은 건 재미 하나도 없어. 뭔 얘기 있어? 대충 넘어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그냥 쭉 읽어 그냥. 중요한 건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이에요. 저는 산책을 왜 하냐면 운동 삼아 산책도 하지만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옛날 유명한 철학자들이 산책을 합니다. 내가 저기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거기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거기 기가 막혀요. 거기에 독일은 유명한 게 마르트라고 해서 발트라고 해서 숲이에요. 슈바르트 발트 이게 다 숲이에요. 그 숲에 철학자 길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성에 가면 철학자 길이 있어.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옛날 철학자들은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야? 칸트는 맨날 걸었어. 그 다음에 유명하죠?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일정한 시간에 갔다 와. 그러면 저 사람들이랑 하면 칸트 선생님 지나가는구나. 지금 몇 시겠네? 정확했어.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다. 옛날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면 걸으며 생각을 했어.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맨날 그런 게임하고 무슨 휴대폰 보고 뭐하고 자꾸 그런데 뺏기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야, 습관적으로.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권유하고 싶은 거는 책을 갖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화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들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나에게 조언해주는 것을 정말 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야. 근데 부모님은 정말 죽어도 안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 너 제발 이거 이렇게 좀 해라. 이거 바꿔라. 뭐라고 얘기해도 그런 건 들을 리도 안 해.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내 마음에 맞게만 행동하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아니야. 그건 그냥 친구지만 정말 좋은 친구는 나에게 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너 왜 이러니?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리 바꿔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부터 시작했어.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도 좋은 친구들 있으시죠? 좋은 애들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요. 혼자만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 조언을 들으세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보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낳고 키운 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쫙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을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이런 분이 이런 경향이 있거나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내 인생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자. 판단해보자. 잘못됐구나. 바꾸자. 내부터 바꾸자.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마지막에 여기 보면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요. 그러니까 처음 스크립트 얘기한 것처럼 충격을 받아요. 쇼크를 먹어야지 바뀝니다. 충격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충격을 언제 받아요? 충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건이나 경험, 체험이 있어요. 그럼 신앙에서의 충격은 뭐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황재혁 선교사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목사 되는 분이 많아요. 황재혁 선교사도 기도동 선교사도 그렇고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고등학교 때 집회에 가서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이래 성령 은사 아직 모르지 잘. 은사 성령 체험 받자는 몰라. 그 체험을 받았기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목회가 된 거야. 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예. 목회자들은 인생에 다른 이런 것들이 그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분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생각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맨 그런 생각만 하잖아. 안 그래? 학생들도 뭐 이뻐지려고 그러고. 근데 이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야. 그대로야. 자기를 이뻐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게 더 이뻐지려고 그러지 마. 뭐 성형수술 할 거야? 근데 얼굴이 변한다고 뭐 달라지나? 본질은 안 바뀌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쇼크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쇼크를 먹을 수 있나? 물론 좀 전에 아까 목사님, 전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으니까 사도바울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 감이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갑자기 그게 팍 들어졌어. 깨어나고 보니까 뭐 그냥 눈이 안 보여. 그래 안 쉬겠더니 너는 이제 내 종이라고 해서 그냥 쫓겨냈어. 지금 그런 일이 있어? 내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탁 쓰러져가지고 너는 이제 내 사람이 이런 거 없어. 지금 시대는 그게 없어.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 그럼 내가 일부러 무슨 쇼크 먹을 일 찾아서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요일 아침 얘기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동행이 보면 아주 어려운 밥들이 얘기나. 그럼 보면 매주마다 보면 어린 학생들이,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살아. 그 남자애가 밥하고 뭐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다 해. 그 걔네는 왜 그렇게 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야, 집안일이 이렇게 돼서 어려졌어. 그럼 너희들 할 수 있겠냐? 하게 될 거야.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 처음 예로 들어와서 그거를 상상을 해봐야 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스쿠지처럼 내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대학도 못 떨어지고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뭐하고 이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씩 바꾸세요. 오늘 시간 이렇게 마지막 작은 생활 습관 한 가지씩이라도 바꾸세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맨날 엄마가 깨워서 일어난 사람 내일부터는 내가 혼자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바꾸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작은 것부터 바뀌어야 돼. 그 습관이 바뀌어야지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작은 것도 바뀌는 거야. 내가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꼭 10분이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맨날 늦어. 우리 밑에 있어요. 내가 알아요. 맨날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습관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5분만 일찍 나오면 될 텐데, 왜 5분 일찍 못 나올까? 왜? 자기들 모르는 습관이 그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는 시간도 맨날 그 시간에 오죠? 5분 빨리 올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학교 가는 시간도 당겨서 갈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내가 그동안에 수업 시간, 선생님 집중을 하는데, 오늘부터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에 바꿀 수 있는 걸 한 가지씩을 바꿔서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실천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되네? 작은 거를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되네? 그러면 또 다른 걸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아까 내 일속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가도 아침에 밥을 합니다. 내가 밥을 다 하거든요. 밥을 지금 딱 우리 허영선 권사님 딱 학교까지 모셔드리고 집에 와서, 그다음에 저는 아침에 꼭 운동을 해요. 헬스장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PT를 받고 매일같이 운동 1시간 계속 운동합니다. 그러고 와서 점심 내가 먹고 낮잠을 30분 정도 잡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책을 본다든가, 뭐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 내가 퇴임하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해요. 내가 영화를 좋아했다 그랬죠? 내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연극을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연극 배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니어 연극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연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주연을 해가지고, 그거 알려주세요.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물오른 극단, 사과상자 치면 내가 나옵니다. 주연한 거 1시간짜리 연극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연했어요. 연극합니다. 했어요? 선생님이 또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여행 작가가 돼야 돼. 그게 마음 먹고 건국대학의 여행작가 과정이 3개월 코스가 있어요. 돈 내고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행 블로그 있어요. 여행 블로그. 오리발의 여행 스케치라고. 내 별명이 오리발이거든. 오리발 여행 스케치라고. 네이버 블로그 있어요. 글을 올립니다. 요즘 많이 안 올리지만 1년에 몇 편씩 올려요. 여행 광고를 씁니다. 이러면 그것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뭐 욕구가 생기면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은 바로 실천하세요. 미루지 마.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나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씩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고 나가면 놀랍게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된 건 이때였어. 라고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굴 웃어. 왜 웃냐면 선생님은 나이 70 다 돼가. 너희들은 아직 젊어. 얼마나 시간이 많어. 얼마나 할 일이 많어. 너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마음은 할 수 있다고. 다만 마음을 안 먹을 뿐이지. 마음을 안 먹고 신경을 거지.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고, 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지금 70이 됐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내가 또 찬양 예배 때 찬양 인도예요. 내가 찬양 인도 한다고 알아요? 모르죠? 찬양팀이 있어요. 여기 육경원 선생님도 찬양팀이야. 나 프레이즈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15분 동안 20분 동안 찬양 인도해 내가. 왜? 내가 나이를 지나고 이 나이에 내가 뭘 이런 거 해? 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나는 찬양 부르기 너무 좋거든. 그럼 나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2년 전에 말씀하시길래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난 나이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찬양 좋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즉, 이 나이에 먹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면 돼. 선생님 같은 나이도 하는데 너희들이 못할 게 뭐 있어. 너희들에겐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이영훈 선생님이 전에 진로했던 말인데 그 오픈 카톡방에 막 썼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어. 이영훈 선생님이
삼성병원에 들어가셨잖아. 알고 보니까 또 대학원을 떨어지셨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시군요. 하나님이 다 일가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대학원을 떨어뜨렸대. 그래서 삼성병원에 들어가셨어. 언제 다음 주도 나가실 거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의미 있어. 이영 선생님이 내가 보면 예배에 안 빠지는 무지 노력하지. 기도회도 금요일에 나와주고. 여러분 정말 신앙을 잃지 말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